네, 안녕하십니까.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제 1월도 벌써 15일이군요. 자, 오늘은 WNBA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대 뭐 젠더를 제가 뭐 이슈화 시키는 건 아니고 굉장히 WNBA도 저는 관심이 있고 예전에 WNBA를 국내에서 중계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늘 이 WNBA에 대한 소식도 지켜봅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WNBA 선수들의 좀 어이없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WNBA 이 파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파업, 락아웃이라고도 하고, 뭐 직장 폐쇄,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서로가 약간의 뭐 미묘하게 느낌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선수와 또 선수 노조와 또 리그가 서로 합의하지 못한 채 리그의 개막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걸 뜻하죠. NBA도 그동안 파업이 있었습니다. 제일 컸던 건 뭐 제 기억으로는 98-99 시즌. 그때 제가 고3이었고 수능 끝나고 이제 NBA를 볼 그런 이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무려 2월까지 개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즌 NBA는 50경기만 펼쳐졌습니다. 32경기가 나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가량이 날아간 셈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NBA는 파업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66경기 정도대로 시즌을 치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WNBA와 파업 서로 굉장히 양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 WNBA는 흑자였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파업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NBA와 선수 노조인 WNPA는 NBA도 NBPA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수 노조 협회고요. WNBA와 선수 노조인 WNBPA는 2026 시즌을 위한 새로운 단체 협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이 마감 기한이었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WNBA 커미셔너가 이 캐시 앵글버트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 WNBA 선수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WNBA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이 애덤 실버 NBA 총재 나와라. 우리 앵글버트 총재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애덤 실버 총재 나오세요. 라고 나와서 이 애덤 실버 총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마감일은 두 차례 연장이 됐어요. 2025년 10월 31일 그리고 2025년 11월 30일로 미뤄졌다가 2026년 1월 9일까지 그러니까 뭐 6일 전이었죠. 다시 이 기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양측은 모라토리엄에 합의했어요. 이 모라토리엄이란 우리가 FA 계약할 때도 모라토리엄 기간이 있잖아요. 기존 CBA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전에 합의했었던 그 CBA를 적용시키되 FA 같은 선수 계약 관련은 모든 공식 업무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계약 시장, 핵심 지정 선수, 확장 드래프트 등의 절차가 아예 올스탑인 거예요. 대신에 WNBA와 선수 노조 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브리아나 스튜어트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애틀 스톰, 그다음 뉴욕 리버티 등등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미국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합니다. WNBA 파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당장 파업할 일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나피사 콜리어 역시나 뭐 WNBA를 대표하는 아주 좋은 선수죠. WNBA 파업에 대해서 WNBA 총재인 캐시 앵글버트 그냥 최악의 리더다. 리더십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주제인 왜 합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NBA 파업 때도 그랬고 수익 분배 구조예요. 일단은 돈을 우리가 이만큼 버는데 우리한테 이만큼 줘라고 얘기하는 게 선수들이고 WNBA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과도해 라는 게 주요 쟁점이죠. WNBA의 제안은 순수익 기준으로 70%를 주겠다. 그러니까 운영비 제외하고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우리가 딱 먹는 거에서 70% 줄게. 그리고 선수목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선수들은 뭔 소리냐. 리그가 총 버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리그 총 수익의 일정 비율을 달라.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순수익과 총수익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을 제하느냐 여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선수 노조가 원하는 바는 리그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의 일정 비율을 선수들에게 자동적으로 공유해 달라. 그 다음에
니네 수익 엄청나게 증가했잖아. 케이틀린 클락이랑 뭐 앤젤리스, 여러 뭐 카메론 브링크 이런 선수 때문에 WNBA가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거 수익 리포트 우리한테 완벽하게 공개해라. 왜 공개 안 하냐? 이게 지금 WNBA 선수 노조의 요구입니다. 자, 순수익 기준은 리그가 책정하는 비용에 따라 선수의 소득도 함께 매겨지고요. 반대로 총수익 기준은 리그의 성장이 선수 소득의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WNBA 선수 노조의 주장은 아니 리그가 적자를 이유로 비용을 확대 계산하면 선수들은 성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수익으로 달라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총수익이나 순수익이라는. 자, NBA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리그 수익의 50%가 선수들의 몫이에요. WNBA의 제안은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순수익 말고 총수익 할 거면 우리가 10% 줄게. 그러자 선수 노조는 개소리 하지 말라. 50% 달라. 뭔 소리냐?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WNBA 선수 노조가 총수익을 얘기하니까 이걸 아예 묵과하진 않았어요. 오케이, 그럼 총수익의 10% 줄게. 그런데 선수 노조는 50%니까 어디 쪽이 양심이 없는지는 알겠죠. 왜냐? 지금 WNBA는 선수들이 지네들이 NBA 선수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 속에 지금 50% 제한한 겁니다. 현재 상황은 선수 노조가 30% 정도로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10%와 50%의 뭐 거의 중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한 거죠. 이게 뭐 그냥 내고 하는 건데 너무 속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자, 그리고 나서 이 WNBA 선수들은 첫 해에는 경비를 차감하기 전에 총수익 기준이고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은 고정이 아니라 매 시즌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놨다가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이득을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WNBA가 수준이 NBA에 비하면 당연히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WNBA가 30년 동안 적자였는데 왜 이렇게 선수 노조는 강경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우선은 최근 몇 년간 WNBA의 미디어 및 또 팀의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당연히 관중수 및 시청률 역시 과거에 비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급증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은 지금 WNBA 인기가 완전히 짱인데 선수들의 급여 상승 속도가 여기에 발맞추지 못한다.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 그래서 강경한 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언라이벌드라고 선수들이 창설한 미니 리그가 있습니다. 요거는 5대5가 아니라 3대3이에요. 이거는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창설한 리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WNBA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착각합니다. 이거 근데 누가 보겠어요? 3대3? 솔직히 말씀드리면 3대3은 뭐 아시안게임이나 뭐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렸지만 인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스폰서가 붙겠어요? 파업을 주도한 인물들이 나가서 지네들끼리 3대3 리그 만들었는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멍청한 거죠. 진짜 멍청합니다. 그래서 WNBA 선수들은 이번 파업에 대해서 일부 선수들만 동의한 게 아니라 98%가 또 파업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20명 가운데 19명 꼴인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파업이 아래쪽 티어에 있는 선수들에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세뇌를 당한 건지 부안해동인 건지 참 안타까운 그런 판단입니다. 자, 연봉 구조와 셀러리 캡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NBA의 제안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파격적입니다. 일단 최고 연봉을 대폭 인상하여 주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는 수십만 달러인데 최대 100에서 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WNBA가 수정 개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균 연봉이에요. WNBA가 그동안에 연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타미카 캐칭이나 혹은 뭐 또 이 로렌 잭슨 같은 선수들이 WKBL에 왔어요. 왜? WNBA가 너무 연봉이 적으니까. 그 정도로 WNBA는 자생하기가 힘든 리그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 탓에 평균 연봉이 12만 달러인데 WNBA가 그래 너네 고생했어. 53만 달러로 키워줄게. 평균 연봉이 4배가 넘어요. WNBA가 이미 제안한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저 연봉입니다. 최저 연봉이 6.7만 달러니까 이거 1억 진짜 될똥말똥이거든요. 그런데 25만 달러로 우리가 증가시켜줄게. 최저 연봉 키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WNBA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주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앤젤리스, 카메론 브링크, 케이틀린 클락 이런 선수들에게는 우리가 리그 최저 연봉의 2배 정도 지급할게, 스타 파워 인정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5성급 호텔, 전세항공기, 경기장 비용, 그 다음에 보안, 시설 유지를 공제한 이후에 리그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70% 이상 제시할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이익의 70%를 주는 게 아니라 최고 연봉 인상, 평균 연봉 인상, 최저 연봉 인상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WNBA 선수 노조는 여전히 불만 사항이 있고 요구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연봉 구조가 바뀌어도 셀러리캡 구조가 그대로면 소수의 스타만 혜택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연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이론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당 연봉을 100만 달러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WNBA 사무국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한선이죠. 그리고 구단별 연봉 상한선을 약 한 1,050만 달러 정도로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셀러리 캡 10.5밀로 확대하고 캡 예외 조항 증가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여자 선수들이니까 출산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또 가족 휴가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부상은 당연히 뒤따르고, 자, 이런 이유로 인한 공백이 연봉과 캡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요구가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WNBA의 제안이 평균 연봉, 최저 연봉 이만큼 키워주는데 수익을 논한다? 야, 이거는 진짜 IQ가 두 자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로스터 규모 및 선수 보호입니다. 현재 구조의 한계는 팀당 로스터 인원이 매우 협소하긴 해요. 11명에서 12명이고요. 부상과 임신으로 커리어의 단절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WNBA 선수 노조의 요구는 로스터 확대시켜달라. 그 다음에 NBA처럼 투웨이 또는 보호 계약도 확대해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예외 조항인 거죠. 부상 출산 선수의 캡은 예외 처리해달라. 아까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근데 로스터의 확장이 되면 당연하죠. 인건비의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각 팀들이 지녀야 할 그런 금전적인 부담 당연히 비례 증가하죠. WNBA 사무국의 주장은 인기는 올랐다. 그거 맞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흑자 리그가 아니지 않냐. 지난 30년 동안 WNBA는 철저히 적자였고 30년입니다. 30년 여러분. 3년도 아니고. 근데 미국에서 적자 리그가 30년 동안 생존한다? WNBA밖에 없어요. 그래서 WNBA는 지난 30년 동안 WNBA는 철저히 적자였고 NBA 도움을 받아야 됐다. 니네들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게 지금 WNBA 사무국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후자 쪽에 좀 기울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 환경 및 복지 문제입니다. WNBA 선수들이 이전까지 감내하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왜냐? 우리의 인기가 올라가고 우리 옆에는 케이틀린 클락과 앤젤리스와 카메론 브링크가 있으니까. 이동 및 숙박 환경, 전세기 및 5성급 호텔, 이거 WNBA가 오케이 해줄게 대신 비용에서 처리하자인데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안 받고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개뻔뻔한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간 휴식일, 이거는 부상에 대한 위험 때문이고. 그런데 WNBA가 그렇게 빡빡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상 관리 및 장기 의료 보장, 여기에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도 새롭게 손보자.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WNBA 선수들은 물론 동성애자가 대다수지만 케이틀린 클락 같은 이성애자들도 있으니 애기 낳으면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개선할 수는 있겠죠. 다만 과거에는 WNBA 선수들이 어쨌든 우리가 뛰는 리그에 NBA라는 게 붙잖아. WNBA에서 뛰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회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 WNBA에서 뛰는 건 너무너무 명예롭지만 우리의 지금 비교 대상, 우리 지금 대가리 커졌어. 우리는 NBA와 유럽 리그랑 비교해야 되는 리그야. 지금 이렇게 되면서 본인들의 주제 파악이 약간 안 되는 듯한 인상이 역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WNBA의 선수 노조가 왜 파업을 지금 감행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선수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일단 파업은 예전에 상징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냥 명목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WNBA가 전례 없이, 아니죠, 창설 이래 처음으로 스타 파워라는 걸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모조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파업은 WNBA 선수들에게 실현 가능한 카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리그 가치도 현재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실행되면 선수들에게도 커다란 리스크 아니겠어요? 한창 지금 상승 곡선인데 그게 그냥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WNBA 리그, 스폰서, 방송사 역시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네, 서로 그냥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파업이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WNBA 선수들이 저는 이걸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식과 지식이 좀 다른 리그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WNBA는 완전한 자생 리그가 아닙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구단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WNBA도 사실상 30년의 세월을 놓고 보면 그냥 대적자예요. 그리고 WNBA는 여전히 NBA와 외부 투자, 그러니까 외부 스폰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계약을 확대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예요.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WNBA가 본격적으로 미래 가치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WNBA는 너네 이미 이만큼 돈을 벌었잖아 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경제 논리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업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서 선수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 여론도 대단히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WNBA 성장 정체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리그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폭됩니다. 돈이 돌까요? 돈이 안 돌죠. 결국에는 WNBA 선수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케이틀린 클락과 앤젤리스 같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팬들이 엄청나게 유입됐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WNBA의 송출 여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전체적인 시청률, 관중, 미디어 노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하지만 파업이 이어진다면 또 제때 리그가 시작하지 못한다면 신규 팬들의 확장 가능성은 뭐 전면 차단될 가능성 높고요. 스폰서 줄겠죠. 중계권 다음에 떨어지겠죠. 결국에는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비대칭적인 파업의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타 선수들은 해외 리그에서 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웬만하면은 그냥 나가지 말고 미국에서 뛰어라라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브리트니 그라이너라는 선수가 또 러시아에 구금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실력이 뛰어난 일부 선수들은 해외 리그에서 뛸 수 있고 광고, 스폰서를 비롯한 개인 수익이 뒤따릅니다. 반대로 이런 스타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WNBA 선수들은 광고나 스폰서 없습니다. 해외 리그에서 뛸 수는 있겠지만 WNBA 시즌 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중하위 티어 선수들은 생계 치명타예요. 이걸 왜 모를까요? 자, 네 번째는 WNBA에 국한되지 않을 파장입니다. WNBA는 어쨌든 적자 리그였지만 대표적인 여성 프로 스포츠 리그예요. 규모도 꽤나 크고 또 NBA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련미와 또 운영에 대한 그런 좋은 샘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의는 다른 여성 스포츠 리그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파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거나 장기화될 경우에 여성 스포츠 리그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인식만 증가시킬 따름입니다. 또 하나, 향후 투자 및 스폰서 협상. 이거는 여성 스포츠 리그가 가장 하고 싶어하고 여자 선수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테니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지금 여성 스포츠 리그에 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거는 불리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WNBA 선수들은 우물한 개구리다. 아니, 우물한 올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WNBA 선수들의 판단이 틀린 이유는 첫 번째, 선수 노조가 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매니저가 선 만두 먹었을 때 혼냈잖아요. 이거 선반영 혼나야 됩니다. 자, WNBA가 가파르게 성장 중인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흑자 운영 가져가고 있는 구단은 인디애나 피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미디어의 계약 효과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실체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제 실체가 되어서 입금이 될 차례인데 그 좋은 기회를 날리기 직전이라는 거죠. 여기에 인프라 및 마케팅 확장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총수익 기준의 배분이나 혹은 급여, 캡, 로스터 확대를 한꺼번에 요구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먼저 반영해달라는 어이없는 요구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무언가가 성과가 나오고 명확한 자료가 나왔을 때 이런 요구를 하는 건 맞지만 먼저 요구한다는 거는 WNBA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NBA면 몰라도. 자, 두 번째, 비교군이 잘못됐습니다. 선수 노조가 WNBA와 비교하는 대상은 NBA입니다. 그런데 NBA의 수익 배분 구조와 수익 비율을 원하는 건 미친 행동이죠. 어디다 대고 NBA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NBA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가장 성공적인 수익 모델이에요. 돈을 워낙 잘 벌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뭐 고 데이비드 전 총재나 애덤 실버 총재에게 돈에 미쳤다고 하지만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하나만큼은 뭐 전 세계 스포츠 리그 통틀어서 최고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교한다? 여기에 WNBA는 지난 30년 동안 NBA에 사실 기생한 리그입니다. NBA가 벌어들인 돈 WNBA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WNBA는 여전히 성장 중이고 갈 길이 먼데 이게 NBA와 비교는 산업 단계를 무시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성 리그에 대한 열등감, 피해 의식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뭐 약간은 민감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네, 이런 게 없다면 NBA와 비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WNBA는 이미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어요. WNBA도 어차피 NBA 사람들이 가서 만든 리그이기 때문에 NBA의 그런 샘플들을 모르겠어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최고 연봉 인상을 비롯해서 최저 및 평균 연봉까지 큰 폭의 상승분을 제시했어요. 여기에 복지 제도까지 확장시켰죠. 이미 WNBA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WNBA와 애덤 실버 총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꿈쩍 안 하니까 선수 노조에 대한 불만이 WNBA와 애덤 실버 쪽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WNBA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자, 네 번째, WNBA 선수들의 판단이 틀린 이유는 선수 간 불평등이 더 심화됩니다. 지금 WNBA 선수 노조의 요구는 선수 간 수익 불균형을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선수 노조가 그래서 셀러리 캡을 더 높여달라고 했지만 말씀드렸죠. WNBA는 아직 그렇게 까불 단계가 아닙니다. 자, 파업이 실현된 경우에 개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스폰서 이탈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건 100%예요. 그리고 이런 신규 투자 감소는 결국 WNBA의 균형을 흔들리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선수 전체를 위한 파업이라기보다는 상위 선수들의 지분 확대를 위한 싸움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상위 선수들은 어떤 리그를 가든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하위권 티어 선수들은 그냥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파업은 좀 이기적이지 않나. 그리고 아니 형 98%의 선수가 합의했다며 모르죠. 무언가 압력이 있었을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했을지. 저는 WNBA 리그에서는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 간 연인들도 많고 네, 어쨌든 뭐 다른 리그에 비해서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잖아요.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섯 번째는 약간의 내로남불이 있어요. 자, 혜성처럼 나타난 백인 이성애자 케이틀린 클락. 물론 지난 시즌은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잊고 싶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이 아주 정상적인 선수가 나타나자 WNBA 대다수 선수들이 집단 견제합니다. 때리고 밀고 핥히고 꼬집고 갈굽니다. WNBA도 참 대단한 게 총재와 사무국이 이런 플레이들을 묵과시켰어요. 왜냐? 여전히 주류는 흑인 선수들이니까. 그런데 정작 노사협정 때에는 가장 젊고 전도 유망한 박스 오피스급 스타버스에 탑승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트 위에서는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협상할 때는 클락 케이틀린 하고 있으니 참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어쨌든 저는 WNBA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NBA 비시즌 때 즐겨보는 리그의 팬 입장에서 WNBA 선수들이 좀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냐면 WNBA 사무국보다는 애덤 실버 총재가 지금 참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파업 한번 해볼래? 진짜 한번 해볼 텨? 이러는 순간 저는 WNBA는 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WNBA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절대 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WNBA 선수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네, 욕설과 조롱을 제외한 그런 아주 건전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